다음에 이제 통일신라의 작품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통일신라에서는요, 이제 제망매가와 처용가, 그리고 화원계 이렇게 세 작품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요,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는요,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를 위해서 월명사가 지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고뇌를 불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예, 키워드 뭘까요? 네, 밑줄 쳐주세요. 죽음에 대한 고뇌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제망매가는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누이가 죽어버렸네. 생사길이 여기에 있어서 머뭇거리다가 어느가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같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보시면요. 어느가 이른 바람에에서 이른 바람이라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뭘까요? 네, 이르다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죠. 누이가 너무 빨리 죽었어요. 즉 요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기저기 떨어질 잎같이 한 가지에서 나고 가는 곳 모르은저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에서 떨어진 잎이래요. 누이가 한 가지, 같은 가지. 무슨 말일까요? 즉 같은 부모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같은 부모에서 나온 잎 같다. 즉 월명사와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이 바로 남매지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다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처용가인데요. 처용가는 굉장히 주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가 불리게 된 이유가요, 사악한 역병신을 갖다가 쫓으려는 축사의 성격으로 지어진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처용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내려오는 그런 설화들이 있는데요. 처용이 아내를 빼앗은 역신에게 관용의 정신을 베풀게 되었다는 데서 이 설화가 이제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요, 여기서 보면은요, 네 가지 이제 다리가 있죠. 다리가 네 개가 있어요. 처용이 어느 날 문을 열고 탁 집에 들어왔는데요. 다리가 네 개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두 개는 내 것인데 두 개는 누구의 것일꼬? 네, 두 개는 역병신의 것이었는데 처용은 역병신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서 동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체념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역병신이 너무 깜짝 놀라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처용에게 빌게 되고, 그 후부터 이제 처용의 그림이 붙어 있는 방에는 절대로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처용의 성격은 굉장히 관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보실 것은요, 화완계인데요. 네, 설총이 꽃을 의인화하여 지은 설화입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뭘까요? 꽃을 의인화했다는 것이죠. 의인화라는 건요, 사람이 아닌 대상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을 갖다가 의인화했는데요, 장미꽃과 그리고 할미꽃을 의인화했어요. 그래서 왕이 장미꽃과 할미꽃 중에서 누구를 갖다 취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할미꽃을 갖다가 택해야 된다는 내용을 통해서 미인이나 그 향락적인 걸 쫓는 게 아니라 아주 비록 굉장히 쓴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임금에게 비판적인 말을 하지만 충신들을 곁에 둬야 된다는 바로 그런 말을 하려고 이제 이런 설화를 갖다가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고려의 문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문학 하면요, 여러분들 어떤 그런 작품들이 떠오르세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쌍화점, 네, 예전에 영화로도 나왔었죠. 쌍화점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려시대 때 내려왔던 문학에서요, 이제 첫 번째는 고려 소교라는 장르가 있는데요. 여기 속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고려 소교는 굉장히 속세적으로, 즉 민간에서 불렸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층, 아주 고고하고 잘나신 그런 분들이 그런 노래 불렀던 게 아니라요, 아주 평민들, 그리고 낮은 계층들, 이런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엄청 막
고고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고 그리고 진솔하고 노골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 소교에서 나왔던 노래들은요, 상당 부분 이제 인간의 진솔한 감정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정 같은 것들을 갖다 많이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녀의 노골적인 사랑이 많이 나온 걸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네, 남녀 상열지사라고 하죠. 남녀 상열지사의 작품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 오면서 이제 보수적인 양반층들이 읽어보고서는 많이 삭제시켜서 지금은 몇 편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쌍화점인데요. 내가 만두가게에 갔더니 만두가게의 회회아비가 내 손목을 잡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되는 노래인데요. 뭐 우물가에 가면 우물신이 손목을 잡고 어디 가면 누가 손목을 잡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 별로 지금 듣기엔 별로 안 야하시죠? 하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뭐 노골적으로 이제 문란했다 이렇게 해서 다 삭제가 되고는 했었는데요. 이런 쌍화점 같은 경우 남녀 상열지사에 속한다. 또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실 경우에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 고려소교에 있는 쌍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면은 뭐 에로틱하다, 아니면은 뭐 평민층에서 향유되었다, 이런 것들로 이제 답을 갖다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이제 가전체 문학이 있습니다. 가전체에서 가는 뭘까요? 네, 가짜라는 뜻이에요. 즉 전기문을 갖다가 가짜로 썼다는 거죠. 전기문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일생을 갖다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쫙 다 쓴 걸 말해요. 그리고 가짜라는 거는 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갖다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전기문을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집신, 뭐 지팡이, 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종이, 엽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누가 태어났는데 어떤 삶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요, 바로 술을 사람인 것처럼 쓴 국순전이 있어요.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죠. 고려시대의 가전체 문학 중에서 술을 가전체 문학으로 만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국순전과 국선생전인데요. 이 두 가지는 내용도 반대이고요. 시기상으로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쓴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헷갈리게 문제가 자주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국순전 같은 경우는 임춘이라는 작가가 이제 쓴 건데요. 임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비판 의식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기에 나가고 싶었는데 정치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세상에 간신배들 드글드글해. 바로 술같이 임금을 갖다가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임금님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이런 간신배 놈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간신배에 비유해서 술을 갖다 아주 나쁘게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이런 국순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선생전 같은 경우는요, 고려시대 가장 유명한 작가죠. 이규보. 바로 이 이규보 씨가 쓴 거고요. 이규보는요, 국선생전을 갖다 쓰면서 굉장히 별로 나쁘지 않은 마음으로 썼어요. 왜냐면 이규보는 정치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문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충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간신배에 대한 비판의식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을 갖다가 굉장히 충신으로 묘사해요. 술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때를 알고 물러날 때와 그리고 정계에 있을 때를 안다, 이런 식으로 술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규보 같은 경우 이제 국선생전에서 굉장히 술을 긍정적으로 묘사했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국선생전은 국순전에서 영향을 받아서 지어진 소설이다. 그리고 더 나중에 나온 거다. 이거 두 개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유형 문제로도요. 이제 페이지 보시면요. 네, 페이지 6페이지에 1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국순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1번
국선생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은 어때요? 틀린 표현이지요. 왜 그럴까요? 국순전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국순전에 영향을 주었다가 바로 바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요. 누룩을 의인화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누룩, 술을 의인화한 거니까 아니는 틀렸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누룩은 술을 만드는 효소를 지닌 그런 곰팡이를 갖다가 이제 만든 발효제이기 때문에요. 이 누룩은 술이랑 이퀄이에요. 똑같다는 표시죠. 그러니까 누룩을 의인화하였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전문학 쪽에서 가장 최초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전문학의 처음, 즉 효시다라는 말도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인생과 술의 관계를 문제 삼았다. 네, 맞는 말이죠. 술이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4번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한림별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한림별곡은요. 고려시대의 작품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작품인데요. 세 번째로 알게 될 장르인데요. 바로 경기체가라는 장르이죠. 경기체가라는 이름도 되게 오묘하지 않아요? 경기, 뭐지? 경기도도 아니고. 이거는요, 바로 그 경기 어떠하니꼬 라는 후렴구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경기 어떠하니꼬 라는 건요, 뭐냐면요. 지금 제 광경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경치가 어떻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해요? 나 지금 어때? 이러면 언제예요? 옷 되게 잘 입었을 때. 자기가 지금 굉장히 잘나 보일 때. 그럴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체가 내용들은 대체로 어떠냐면요. 굉장히 과시적이에요. 자랑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 온갖 유명한 사람들 다 모였어요. 어때요? 너무 멋있잖아요? 경치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굉장히 자기들을 과시하고 그리고 꽃밭에 완전 흐드러진 데 와갖고서는 우리 이렇게 온갖 꽃들 속에 파묻혀서 놀고 있어요. 우리 모습 어때요? 되게 잘 나가죠? 이 경기 어떠하니꼬?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있는 되게 과시적이고 향락적이고 그리고 풍류적이고 맨날 놀고 먹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계 이황 같은 사람들은 경기체가를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너무 퇴폐적이라서 부를 노래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경기체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으로는요. 한림별곡이라는 그런 이제 노래가 있어요. 한림별곡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한림 제유들이 쓴 노래라는 뜻이에요. 한림제유라는 거는 그 당시에 과거에서 급제한 선비들의 집단의 이름이었어요. 한림학사에 속해 있는 선비들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과거를 급제해서 모인 엘리트 집단이었으니 얼마나 자기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를 갖다가 쓰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고려가 망하게 되면서 이들 고려 신진 사대부도 함께 망하게 되고 경기체가는 사라지게 됩니다.